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남은 기간 동안에 한국사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이라는 건 국가직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나머지 마무리 한국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위주로 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 인강 들으면서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회독을 높이는데 회독을 높이는 거를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거 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라는 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사실은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하나는 지금 내 말 아무도 안 듣고 있지만 혼자 꿋꿋하게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 채점하는데 제가 방해가 너무 되죠. 자, 근데 10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채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하나는 내용 써머리고 그게 뭐든 간에 또 하나가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결국은 반복해서 돌리는 건데 근데 일단 기출은 그러니까 이제 국가직을 대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파이널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기출을 많이 보고 나면 이제 문제를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기출을 보는 거는 필기노트를 계속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사료 답, 문제 사료 답, 문제 사료 답, 그리고 필요한 선지들 계속 눈으로 눈도장 찍으면서 가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노트 같은 거 또는 뭐 그런 서머리들 마지막에 돌리시면 좋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15시간 파이널 수업 이제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회독을 할 때 그러니까 방금 인강 얘기했는데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하는 회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막 읽다 보면 너무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 느낌이 들거든. 약간 몸에서 영혼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인강을 틀어놓고 계속 보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저를 그냥 한국사 읽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읽으면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근데 쓰는 것도 괜찮거든. 근데 서머리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때 그리고 이제 탁 암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암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그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는 거 하나보다는 보면서 듣는 게 좋을 수 있고 보면서 들으면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촉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계속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먹거나 냄새를 맡거나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거 빼고 하여튼 많은 감각 기관을 되도록이면 이용하는 거 괜찮아. 그다음에 하나 더. 그다음에 또 기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시면서 이거 하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푸셨잖아. 문제를.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막 휴지가 튀어나오니? 이게 너 어디서 나온 거니 넌? 자, 그런데 별게 다 나오니 화장실이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혼잣말이었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여러분 틀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저는 비추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남은 시점에 무슨 오답 노트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만들었다 자기는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원래 오답 노트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지 봤던 거 있잖아. 시험 문제들. 그러니까 그거 다시 확인하는 거 되게 좋아.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학습 능력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메모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메모가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프로토 문제도 다시 한번 풀면서 거기다가 아주 짧게라도 메모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다 메모하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1번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수립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 수립과정이 틀렸다? 그런데 틀린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써머리하라는 얘기는 뜻은 아니야. 그런 식의 메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료를 잘못 읽었는지 사료를 잘 못 읽었는지 아니면 선지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어떤가 아니면 선지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게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게 되게 좋아.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이제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말이 좀 길어지는데 좀 어떻게 하죠? 자, 누가 좀 날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아무도 안 말리죠? 제 말 듣기는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계속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내가 A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인지 몰랐어. A인지를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런 문제는 있잖아요. 한 2번 정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안 틀립니다. 근데 저는 더 틀려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안 틀려요. 됐죠? 근데 똑같은 걸 왜 계속 틀려? 안 틀린다니까?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인데 내가 B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얘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답 노트를 정리하건 아니면 시험지에서 틀린 것들을 내가 모아놔서 다시 체킹할 때 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더 단순하다고요. A라는 게 없었는데 A라는 거 몰랐던 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A를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그래서 이건 한 단계로 끝나는데 얘는 2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1번 B를 지워야 돼요. 얘가 1번이야. 됐죠? 이제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 나만 착각을 했던 거잖아.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2번 해서 A를 잘 넣어놔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 경우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이게 B를 지워야 되는데 B가 잘 안 지워진 거야. 그 다음에 A를 얹어야 되는데 A도 잘 안 얹어진 거야. 그러니까 B가 잘 안 지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A를 이렇게 얹은 거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다시 나는 B라고 또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조심하시라는 거. 됐죠? 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문제 풀고 빨리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 문제 풀고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맞았던 거랑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풀 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던 거. 그 다음에 자, 3번째. 그 다음에 아는지 모르는지 좀 헷갈렸던 거. 됐죠? 그래서 또는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이제 2번의 경우죠. 그러니까 A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B라고 잘못돼 있었는데 틀렸던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충격적이지. 딱 보는 순간 이건 무조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러니까 진짜 최초로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료를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또는 사실은 이전에 했던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느낀 거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분류할 때 요건 내가 문제풀이만 들을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그냥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덜 중요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애는 제일 1번은 누구냐면 무조건 2번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려하고 본인이 하실 때 보통은 여기다가 별표를 치는데 사실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일정 정도 한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봤는데 정말 처음 보거나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걸 여러분이 처음 봤을 리가 없거든. 근데 문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 시험장에 보낸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것저것 그냥 보여줄 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걔는 틀리건 맞건 그걸 떠나서 일단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시험 현장에서 다시 만날 확률이 매우 떨어져.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이렇게 탁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굉장히 그 인상 깊잖아요. 탁 보는 순간 충격적이다. 진짜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애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나중에 의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려운 건 딴 게 아니라 원래 한국사 아무리 공부해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잠깐만 얘기가 또 확산되면 안 돼. 자, 그런데 어떡하죠? 자, 그런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료 자체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국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료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료를 딱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게임 끝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러니까 사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이거는 50% 이하로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딱 이런 걸 만나는 순간. 2번째. 또 하나는 너무나 지엽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건 이제 사료도 사료지만 선지 또는 자료 이런 데서 다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은 선지야. 그러니까 선지의 내용이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세부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게 약간 어디서 들은 듯도 하는데 이거 진짜 모르겠어. 그런 게 좀 위협적인 거야.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3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3번째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낚시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요 3개 중에 정답률이 실제 현실에서 얘가 제일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건 문제풀이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이건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풀면서 내가 검사를 하면서도요 마음이 되게 가벼워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게 너무 맞다고 그냥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검사할 때도 쑥 넘어가 버린다고. 그리고 이게 언제 놀래냐면 채점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왜 틀려?
이게 왜 틀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맞출 때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어려우니까 잘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얘가 일단 출제율이 떨어지는 거야. 두 번째, 한국사가 쉽다라는 건 뭐냐면 얘도 출제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 남은 게 있어. 얘는 낼 수도 있어. 그러면 3번 같은 걸 내잖아? 그러면 소위 말해서 출제자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저도 문제를 평생 만든 사람이잖아. 출제자 입장에서 3번 문제가 문제 제일 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 않고 아주 지저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사람들 욕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매력적으로 탁 넘어뜨리는 거야. 시험 준비한 사람을. 이 출제자 입장에선 그런 눈은 날 보지 마요. 내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취미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대신에 요 문제야말로 문제 푸는 습관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 몇 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뭘 틀렸냐 또는 뭐가 문제였는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됐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 있잖아? 그러면 얘는 최대한 덜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3번은 최대한 막을 수 있어. 연습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연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일단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자꾸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볼 때 어떤 선지에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딱 그 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기출에서도 풀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세종을 물어보면 항상 이거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농사직설이 나오면 항상 그냥 세종인 거야. 근데 농사직설 갖고 다른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탁 패턴화된 거지. 왜냐면 기출문제도 많이 풀었고 공부도 좀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패턴화된 거에다가 탁 문제를 이렇게 넣을 경우에 잘 빠진다고. 그러면 안 빠지는 방법은 뭐냐? 문제풀이 습관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요 함정에 덜 빠져. 그리고 문제풀이를 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복수정답이 나와. 그러니까 함정에 빠졌는데 왜냐면 내가 꽂혔기 때문에 4번이 안 보이는 거야. 봐도 보는 게 아니야. 눈 뜨고 있다고 보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회독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이거 뭐야 말문이 터졌네 아주. 자 그런데 자 어떻게 하죠 이거? 자 근데 회독까지 얘기가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자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데 여러분 이게 회독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내용 보잖아. 그런데 이거 정말 웃긴 게 이게 회독의 맹점도 뭐냐면 보는 애는 보고 안 보는 애 안 보거든. 그래서 때로는 강의를 잘 활용하는 게 여러분 시간을 줄이는 거야. 때로는 또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론 공부를 내가 하는 거라서 내가 그냥 회독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러니까 보는 애만 계속 보고 안 보는 애 가서 안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가 너무 낯선 거야. 야, 난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탁 필기노트를 펼치잖아. 오, 신발 필기노트에 있는겨.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필기노트에 누가 밑줄도 쳐놨다. 내 펜으로 내 책에 누군가 밑줄 쳐놓은 거야. 근데 나는 걔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걸 왜 경험하냐면 실제로 내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책과 나와의 상호작용이잖아. 근데 내가 먼저 그러니까 사실은 책의 어떤 구획을 내가 약간 계획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소위 말하는 교재를 볼 때도 일정한 패턴, 일정한 루틴이 만들어져 버린 거지. 그런데 그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안 보는 애를 계속 안 볼 수 있다고. 왜 됐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